자녀한테 집 주기 전에 이것만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게 낫지 않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 한 글자 차이인데 세금은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을 때 주면 오히려 손해형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주면 엄청나게 절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20분만 집중해 주시면 절세 전략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경제 루틴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면서도 막상 어디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증여 vs 상속. 자녀한테 집이나 재산을 물려줄 때 어느 게 유리한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실제 숫자로 비교해 드릴 테니 편하게 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 시세가 지금 약 8억 원입니다. 이걸 자녀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그냥 지금 당장 줄까? 아니면 나중에 상속으로 줄까? 이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나이,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자녀 수,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판단 기준들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세무사님과 상담하실 때도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세가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누군가에게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냥 쉽게 살아있을 때 주면 내는 세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 없이 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단위로 리셋이 됩니다. 즉, 10년 전에 5천만 원을 이미 증여했다면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나누어 주면 오랜 시간에 걸쳐 꽤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4년부터 새로 생긴 아주 좋은 혜택이 있어요. 바로 혼인 출산 증여 공제입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녀한테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합산하면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녀 결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이 혜택 꼭 챙기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두 분이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비과세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그룹에서 총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5천만 원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 정말들 헷갈리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상속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올 때 내는 세금이에요. 간단하게 돌아가신 후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상속도 공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는 금액이 크다면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 즉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요. 일괄공제 5억 원 하나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릴게요. 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래 사신 자녀분들은 이 혜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여가 유리할까요? 상속이 유리할까요? 먼저 상속이 유리한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재산 규모가 상속공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즉 배우자 계신 분은 10억 원, 없으신 분은 5억 원 이하라면 솔직히 상속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차피 세금 안 내도 되는데 굳이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배우자분이 살아계신 동안은 일단 지켜보는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증여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재산 규모가 크거나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자산이 있을 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증여세는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억짜리 아파트를 미리 증여하면 5억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그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을 때 상속이 되면 10억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해요.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은 자산이라면 지금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세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폭이 크지만 증여세는 공제 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함정, 사전 증여 합산 과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함께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7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데 돌아가시기 6년 전에 자녀한테 현금 2억을 증여하셨다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집 7억 더하기 2억, 총 9억 원으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여할 때 세금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 합산 계산에 들어가서 세금이 또 붙을 수 있거든요. 단, 희소식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즉 며느리, 사위, 손자녀한테 증여한 재산은 합산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간과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사님과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지 실전 가이드를 드릴게요. 일단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까지 다 더해보세요. 배우자가 계신다면 10억 원 기준, 없다면 5억 원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재산이 그 기준 이하라면 당장 증여보다는 상속을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해서 소액씩 나누어 주는 전략은 병행하실 수 있어요. 자녀한테 10년에 한 번 5천만 원씩 주는 건
세금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재산이 기준을 훨씬 넘는다면 이건 진짜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처럼 가격이 오를 자산은 미리 증여를 고려하시고요.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분이 계신다면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해서 자산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자산을 적절히 분산해 두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증여 신고는 귀찮다고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면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해 두면 향후 상속 시 증여 시점에 낮은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고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세무사님께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실 3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앞으로 오를 자산은 지금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지금 가격 기준,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 가격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10년 단위 증여 공제를 꾸준히 활용하세요. 10년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씩,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기준을 잡아드리는 용도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개인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반드시 세무사님과 한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딱 한 번의 상담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껴줄 수 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한 가지씩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스마트폰 꺼내시고 수첩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하나, 내 재산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부동산, 금융자산 합산. 둘, 배우자가 계신지 여부에 따라 공제 기준이 10억, 5억, 5억인지 확인하셨나요? 셋, 자녀에게 지난 10년 안에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셨나요? 넷,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섯, 결혼 예정인 자녀가 있다면 혼인 증여 공제 1억 원을 챙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재산,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세금 폭탄으로 반감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같이 준비해 나가요. 경제 루틴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금융기관이나 복잡한 세법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실전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자녀에게 집이나 재산 물려주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우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경제 루틴을 만드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배당, 임대소득 등 여러 소득이 합쳐질 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현실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마다 라디오처럼 켜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경제 루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